윤장현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해 민선 6기에 추진됐던 현안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 중진의 의중이 누구에게 있냐는 논란 끝에 사퇴 공방까지 일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전력을 만들어 쓰는 가정이나 공장이 남는 전력을 주고받는 전력 직거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장현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선 6기에 추진됐던 현안 사업들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이 대표적인데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회피 논란 속에 윤장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던 원칙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호선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광주시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교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선 7기 시장님에게 이러한 세부적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시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지만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 중에서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후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추진 방향이 달라지거나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현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경우 환경단체들은 민선 7기로 결정을 넘기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권력 교체기에 빚어지는 일이지만 친환경차 사업이나 광지역 일자리 등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중 자동차 포럼 등 윤 시장이 주도해온 이른바 윤장현표 사업의 경우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준수입니다. 문재인 마케팅으로 흐르던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이 결국 당 중진들이 누구 편이냐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신경전 끝에 급기야 후보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이계호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추미애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당대표, 국회의장, 도당위원장 등 공식적인 지지선언을 할 수 없는 인사들을 선거에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중앙당의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김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문재인의 가면을 쓰고 이해득실에 자고 우면하며 오락가락하는 김영록 후보의 행태를 심각히 비판하면서 책임 있는 사퇴 그리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이 다음 주 후반부터 차례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내일쯤 광주시장 경선 후보자 명단을 확정짓고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본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남지사 경선은 이보다 앞선 1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고 과반수 지지를 얻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참사 이후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면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돼도 여전히 문제라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재가 난 건축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골목 곳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건 전국이 마찬가지. 여수처럼 도시계획 단계부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시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한 골목입니다.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 차량은커녕 일반 차량 한 대도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밤이 되자 도로는 주차장처럼 변했고
주차 금지를 뜻하는 표시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에 불법 주정 차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현장에서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소방 활동 과정에서 파손이 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합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파손 보상금. 소방 활동으로 인한 파손 보상금은 각 관할 지자체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전남도는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만 확보해 22개 행정구역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이게 전 도에 해당되는 거죠? 네, 우리 도입니다. 이게 한 해인 거죠? 아니, 한 해. 긴급 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여전히 소방대원에게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5%는 최근 2년 동안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고 이 중 70%는 본인이 경제적 부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기를 한전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죠. 그런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서로 전기를 주고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 농공단지의 업체 5곳은 각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이를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했습니다. 업체마다 최대 전력 수요량이 다른 만큼 생산한 전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고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전기세가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개인 간의 전력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비하고 남은 신재생 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해 생산자는 수익을 얻고 이웃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등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은 쓰고 남은 걸 버렸지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막는 한편 그물망 전력망을 구축해 전력 계통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전력망에서도 어디 한 군데에서만 계속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해소가 되고 각각 거기에 맞는 적절한 부분들이 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현실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전력을 한전이 주도하는 전력거래 시장에서만 사고 팔도록 돼 있어서 개인 간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년 전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전력사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판매를 다양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전력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조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규모 발전소 중심에서 소규모 신재생으로 전력 생산 체계가 바뀌고 있는 만큼 개인 간 거래를 영원히 차단하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여기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한 해 동안 수집한 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아시아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네팔과 인도 국경 지대에 존재했던 고대 미틸라 왕국에서 유래한 회화 작품입니다. 네팔에서는 미틸라, 인도에서는 마두바니 회화로 불리면서 두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신부와 가족 이웃들이 함께 참여해 회화 작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성들이 공동 작업 방식으로 문화산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양을 인도에서 그리고 네팔에서 각각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책과 자료 등 8,700여 점의 문화 자원을 수집했습니다.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를 현지 조사해서 디자인과 의뢰, 무형유산 등을 주제로 문화자원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는 무려 22만 5천여 점.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인터넷 공간을 통해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공유됩니다.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컨텐츠나 자료들을 수집해서 가공하고 또 이를 그런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관 4년 차로 접어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컨텐츠를 창조하고 생산 유통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한평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의 명의로 행사 찬조금 500만 원을 낸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열린 모 정당 한평군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A씨의 찬조라며 현금 450만 원을 제공한 뒤 또다시 50만 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가 농아인 협회장으로부터 10여 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도가니 사건 인화학교 피해자 A씨가 지난 2005년 학교 화장실에서 현 농아인 협회장 김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지난 1월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깨 주사를 맞은 뒤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여성이 엿새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